네, 지난 12월 26일이죠. 월요일에 라디오 튜브에 이어서 이제 신년 인사 겸 그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분들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정필 관합 갑 조직위원장. 근데 방금 전에 딱 여쭤봤는데 당협위원장이라고 해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오늘 직접 출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하고 들어오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역 주민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요? 29일입니다. 네, 29일에 국민의힘 관합 갑과을 조직위원장이 공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사에 뜬 거죠. 관악갑 지역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당협위원장이 됐다, 조직위원장이 됐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디어 지방선거 이후에 6개월 강민구 그 전 지역 당협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지역 주민분들한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악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 FM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관악구청장을 그만둔 지가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8년간 구청장 할 때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관악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그 추억이 이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이제 4년 6개월의 그 공백을 딛고 다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정치라는 매개로 해서 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내년 2023년도가 기대가 되는데 보면 이제 그 관악갑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원금 관련해 가지고 잡음이 매우 심했었거든요. 사실 관악 FM도 취재를 하다가 이제 일단은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유종필 전 구청장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그리고 또 지역구 관리가 깨끗한 지역구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관악갑 지역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이제 불미스러운 것은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생활 약 10년 가까이 하고 또 정치권에서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뭐 여러 기관을 거치고 또 구청장 하면서도 일체의 잡음 뭐 손톱만큼의 스캔들도 없이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첫째 깨끗한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정치 혁신하는데 깨끗한 정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운데 유능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공정한 기반 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이제 뒤로 하고 유종필이 국민의힘 관악갑을 이끌어가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방금 말한 그런 깨끗하고 유능한 그런 정치를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네. 2022년도 이제 보면은 뭐 힘들었긴 했는데 새해는 좀 더 달라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다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관악갑 지역을 떠나서 어쨌든 아마도 이제 다들 이 2024년도 때 있을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올 거라고 예, 누구나 예상할 건데요. 그래서 예. 어떤 이제 2023년도부터 어떤 희망의 정치를 해 나가실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역 예. 주민분들이. 저는 사실 다시 선거에 나온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네. 또 이게 세상이 제가 생각한 대로만 되지 않네요. 그래서 또 많은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 원로 당원들께서 저한테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관악갑이 한 10년간 사실상의 사고당부로 있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이게 8년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저보다 맡아달라고 많은 또 그런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참 이게 독약을 마시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결단을 해서 이번에 맡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 주민 속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듯이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극복되고, 방금 총선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 출마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이번에 위원장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악구 내에서는 알 사람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관악을 지역에서는 오신한 이제 전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악갑 지역은 매번 뭔가 리더십을 갖춘 분이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정필 전 관악구청장을 역임하셨던 이제 유정필 전 그 위원장님이 오시게 됐었을 때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예,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그래도 구청장 하는 8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그래도 또 좀 인정받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도 유정필은 깨끗하고 아무 잡음 없이 일을 공정하게 했다. 그리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좀 창의적인 미래지향적인 여러 사업들, 예를 들면은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이랄지 평생학습 인문학, 또 전국 제1의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고 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또 반려동물 사업을 앞장서서 했고, 이런 것들 일로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런 기대를 했고, 저도 그런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하지 못하려면은 제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악갑 지역에서는 아마 2024년도 총선 때 아주 문제가 없는 이상 하여튼 재미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축제잖아요. 정치 그 선거 예, 기간이. 예. 사실 그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경제개인 주는 건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분들한테 새해 인사, 그리고 특히 위로가 진짜 그 예. 위원장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위로의 말씀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잘해야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공기업, 또 정치개혁, 이런 개혁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건이 좋아질 때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또 거대 양당이 또 국민들에게 별 희망을 못 주잖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원외지만 주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함께 일구는 그런 정치를 한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무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면서 생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자기 위치에서 어렵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각오로 또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원장님, 그래도 이제 사실 대본에 없던 예. 번외편의 질문을 그냥 드려볼게요. 예.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치, 양당 정치,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들 볼 때마다 그냥 일단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 걱정 태산인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정치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이 있다, 뭐 그래도 희망의 단서를 잡을
건덕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 때 말씀하시고 싶은 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 26년을 하다가 정권 교체에 동참해서 이제 윤석열 그 후보 특별 고문을 맡아서 네. 정권 교체에 이제 일조를 했습니다. 네. 제가 26년 몸담은 당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국가 안보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을 하고 날로 고도화되는데 우리는 평화만 외쳐가지고 전혀 참 이게 국가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일단 정권 교체를 일단은 해서 외교 안보 노선부터 수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 성립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지난 6개월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전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 정부가 6개월 넘어가면서 그래도 또 많이 또 안정감을 갖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새해는 또 국정을 대하는 기본 자세도 조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부터가. 네네네. 또 제1야당도 마찬가지죠. 네네. 제1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는데 거기도 지금 여러 그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지금 안정돼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해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또 집권당과 대통령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이라는 것은 직접 책임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뭐 약속은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이 정치권은 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그냥 여의도에서 찍고받고 오는데 좀 더 국민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비록 지금은 원외지만 네네. 또 원내 진출해서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26년 민주당이라고 하셨던 여기서의 그런 민주당에서 습득한 민주성이나 공정성이나 깨끗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작동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좋은 국민의힘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원내 진출하면은 3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저 나름의 독특한 유상이 있잖아요. 정통 민주당 26년을 했다 하는 게 있고, 또 제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뭐 큰 두각은 못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네네. 또 항상 바른 말 해왔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정치에도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 2023년도 때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고 이게 관악구 내에서도 자극을 주면서 좀 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